3월 5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여야 공천 온도차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오늘로써 90일을 앞둔 가운데 여야의 공천 전략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공천 작업의 속도면에서 온도차가 감지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먼저 민주당은 오늘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경남도지사 후보로, 앞서 강원도지사 후보의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 어젠 인천시장 후보의 3선의 박찬대 의원을 단수 공천함으로써 세 번째 단수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인천을 열어갈 적임자를 간절히 찾고 있는 도시입니다. 박찬대 후보가 그 적임자로 모자람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천에서부터 승리의 바람을 일으켜서 수도권, 나아가 전국에서 승리를 견인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당 공관위는 서울, 경기, 울산, 광주, 전남 등 4곳 지역의 본선 후보를 경선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일 민주당 중앙선관위는 회의를 열고 이번 지선 후보 경선 과정의 기준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권리당원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과 경선 후보자의 ARS 투표용 대표 경력 허용 기준 등을 발표했습니다. 권리당원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을 의결을 했습니다. 2025년 8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들 중에 2025년 3월 1일서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기간 중에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으로 하기로 했고, 경력의 글자 수는 25자 이내로 하고, 또 전현직 대통령 실명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임의적인 또는 임시적인 한시적인 경력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또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 돼야 되고.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단수 공천을 받은 후보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도부와 이정현 공관위는 무엇보다 경선을 원칙으로 단수 공천은 최대한 지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물 경쟁력을 앞세우는 공천 전략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많은 시민과 당원분들이 원하는 분이 우리 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광역단체장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자리고 비전이 있는 분이 하셔야 되는데, 선거에 급하다고 해서 인지도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전략 공천하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르다는 측면이 있고요. 어느 지역보다 주목을 받는 서울시장 후보로는 민주당의 경우 김영배, 박주민, 전현희 의원,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 김영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총장 등 5명의 경선에 나서고요. 자, 국민의힘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선 도전을 준비 중인 가운데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나경원, 신도국, 안철수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특히 서울에 대해서 현역과 비현역 분리 경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단을 주저한다면 결국 지방선거라는 심판대에서 국민의 선택으로 매듭 지어질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변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로 선수를 교체할 때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세대교체를 기치로 2030 청년 인재 5명을 출마 예정자로 전격 영입하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단수 공천으로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과 현재 교체론을 꺼내들며 정치 신인의 기회에 집중하고 있는 국민의힘. 양당의 공천 방식과 속도의 온도차 속 잇따라 확정될 공천자의 면면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한국형 99년 임대주택입니다. 부동산 이슈가 최근 최대 이슈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조국 혁신당 대표가 오늘 99년 공공임대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합니다. 용산공원, 서초동, 서울공항 등 핵심 입지 공공부지에 99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자는 것입니다. 장기 주거토록 해서 투기는 막고 자산 형성의 길은 열어야 합니다. 조국 대표가 밝힌 99년 임대주택은 싱가포르가 대표적입니다. 싱가포르 주택정책의 핵심은 국가 통제와
토지 국유화입니다. 전체 주택의 80%가량을 정부 산하 주택개발청이 직접 공급하는데 국가가 소유한 땅에 건물을 짓고 국민에겐 보통 99년 등 장기간의 소유권만 넘기는 이른바 토지 임대부 분양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또한 1인당 생애 2번 분양 신청을 할 수 있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 전체 집값의 20%만 있으면 바로 입주할 수 있으며 가격은 중위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수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 역시 좁은 땅에도 불구하고 주택, 부동산 문제가 없다면서 싱가포르의 정책을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주택 문제나 부동산 문제로 전혀 사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되고 대한민국은 안 됩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투기 억제 의지와 제가 제시해온 토지 공공성 강화, 고품질 공공주택 비전을 결합하면 됩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 정치 체제, 토지 소유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싱가포르 사례를 한국에 그대로 가져올 순 없습니다. 이 대통령에 이어서 범여권에서도 제시되고 있는 싱가포르를 표방한 99년 임대주택 정책. 한국의 현실적 상황에 맞는 이른바 한국형 99년 임대주택이 언젠가는 실현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락의 정치 1학년이었습니다.